기원전 1세기 주몽과 소소노의 아들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의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자 자신들의 세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나는데 한강 유역까지 내려온 후 비류는 오늘날의 인천인 미추홀, 온조는 오늘날의 강남인 위례성에 각각 나라를 세운다. 이 중 미추홀은 물이 짜고 날씨가 습해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던 반면 위례성은 비옥한 평야와 한강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자 미추홀은 위례성에 흡수되며 하나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합쳐진 나라는 훗날 한반도 역사에 큰 획을 남기며 백제라고 불리게 되었고, 백제의 수도 위례성은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4위의 서울이 된다. 서울은 나라의 수도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명사화 되었는데 서라벌, 서벌, 셔불, 셔울, 그리고 결국 서울로 변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은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공식 명칭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백제에서는 위례성, 고구려에서는 남평양, 신라에선 한산이라고 불렀고 고려시대엔 남경, 조선시대엔 한양,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경성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나라에서 붙인 공식 명칭과는 별개로 옛부터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천천히 할 서, 고을 이름 울자를 써서 서울이라고 음차한 기록이 여럿 존재하고 7세기 조선에 표류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은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에서 조선의 수도를 S-I-O-R 시올로 기록하는 등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서울을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서울은 해방 후 미군정 때 공식적인 명칭이 되는데 광복 직후 한국인 직원들은 일제시대에 쓰던 경성이나 조선시대에 쓰던 한양이라는 표현 대신에 서울, 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미군정이 이를 수용하면서 서울은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 말 새끼는 제주로 보내고 사람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 내내 서울은 중요한 도시로 기능했는데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강은 길이로 따지면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순으로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지만 시간당 흐르는 강물의 양이 유량으로 따지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강이다. 이런 한강은 고대부터 식수이자 농업용수 그리고 수로의 역할을 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은 자연스레 인구가 집중되었다. 또 한강 하구로 나가면 서해를 통해 중국과도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엔 서울을 차지한 나라가 곧 가장 강력한 나라로 평가되기도 하였고 일제시대 일본은 지진이 잦은 도쿄를 대신할 수도 후보지로 경성, 인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의 발전은 오늘날 절정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서울과 그 인근인 인천, 경기도, 즉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1000개 기업 중 약 750개가 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을 잘 갔는지 못 갔는지를 구분하는 단어로 인, 서, 울 이란 말이 쓰이고 대한민국 집값의 기준은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로 결정되기도 한다. 또 서울은 코로나 이전 기준 전세계 10위권의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2000년대 K-드라마의 한류 열풍을 시작으로 2010년대 BTS와 싸이의 K-팝이 전세계를 휩쓸며 서울은 드라마, 영화, 음악, 쇼핑 등 K-컬처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서울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서울 중심 개발, 특히 강남,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강북에는 광화문, 경복궁, 한옥마을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 데 비해 강남에는 이렇다 할 유명한 유적지가 없다. 이는 여러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한 강북이 역사적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발전했던 반면 강남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속해 있던 소위 촌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며 강남은 그나마 남아있던 인프라도 파괴되어 비만 오면 진창길이 되었고 사람의 이동도 쉽지 않았기에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강남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경제발전의 상징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한국의 발전이 시작되던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수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오자 박정희 정부는 서울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때 경기도였던 강남이 서울로 편입된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대비하고 서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시켜라 라는 말을 하였고 이때부터 강남의 발전, 특히 서초,
강남, 송파의 발전이 시작된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개설, 1977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건설, 1980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등 지속적인 강남 몰아주기 개발이 진행되었고, 경기고, 휘문고, 서울고, 경기여고 등 강북의 유명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킨다. 또 각종 세금을 없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교통, 부동산, 교육이 강남에 집중되었고, 이는 곧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강남 불패 신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높은 서울 쏠림 현상, 특히 강남 몰아주기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빈부격차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부동산 규제부터 행정수도 이전 계획까지 서울에 집중된 부를 전국으로 분산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해 여전히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